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0살 된 남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70이나 되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을 만큼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쁜 딸 하나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저를 믿고 따라와준 아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와 결혼한 이후 고생시키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 현실은 아내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상태였죠.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던 제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게 되었고 급하게 응급실에 도착해 어떻게 된 일인지 의사에게 물어본 순간 저와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가 제 앞에 나타났네요. 광덕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병원에 누가 입원이라도 한 거야? 나는 아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에 왔거든.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다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 게 왜 너 탓인데? 그럼 병원에 머물러 있던 게 내 아내 때문인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길에 영숙 씨가 저녁장을 본 뒤에 집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 태워드리겠다고 했는데 괜찮다며 가던 길 가시길래 손님도 있고 해서 일단 출발했거든. 그런데 손님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보니까 영숙 씨를 만났던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차를 멈추고 달려가서 확인해보니까 사고를 당했는지 상태가 위급해 보여서 급하게 차에 태워 응급실로 오게 된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 너한테 연락을 취한 거고 아무래도 인도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 거 같은데 경찰에서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 중에 있어. 내가 그때 태워줬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택시기사를 하고 있던 친구는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그런 친구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나온 의사는 조금만 늦었더라도 제 아내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며 친구의 도움을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거에 너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병실로 옮겨진 아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장인 장모님께서 제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자네 때문에 내 딸이 세상을 떠날 뻔했잖아. 내가 이래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려 했던 거야. 자네 만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는 놈이 뭐가 좋다고 억지로 결혼까지 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우리가 애를 봐줘서 그나마 더 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거지. 만약 영숙이가 애까지 데리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어? 밖에서 일도 하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 딸 못 일어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걸세. 장인 장모는 가진 것 없는 제가 아내를 데려갔다는 거에 항상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게 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처럼 전부 다 제 잘못 같았어요. 아내가 밖에서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불행한 상황도 다가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았었죠. 저가댁도 잘 사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는 병원비에 부담을 느끼고 계셨어요. 결국 추가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해가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놓았습니다. 뭐라고? 네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 너희 집안 형편도 좋은 것도 아니면서 병원비를 전부 다 결제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받을 수 없으니까 당장 가서 병원비 취소하고 와. 너한테 손 안 벌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너희 아버님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사실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나만 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 이 정도는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어. 재수 씨 얼굴은 또 어떻게 보냐? 너희도 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 들어갈 것도 많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냥 방금 병원비 지불한 거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집안 문제로 도대체 몇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거야.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친구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며 아내의 사고가 자기 때문에 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어 선택한 결정이라며 다음날 다시 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신 장인 장모님께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며 상황 설명을 원하시길래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만 계신 장모님께서 갑자기 제 등짝을 세차게 내려치시더니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셨네요.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병원비까지 알아서 지불해 주겠다는데 그걸 왜 자네가 거부를 하려는 거야? 돈도 쥐뿔도 없어서 병원비 걱정하고 있었으면서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대충 들어보니 결국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맞는 거구먼. 그때 택시에 태워줬어 봐.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자네 친구라고? 그럼 병원비 받는 것도 좀 더 수월하겠네.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앞으로 지불해야 될 병원비 전부 다 대신 메꾸라고 전해주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친구가 사고 유발한 것도 아닌데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받은 병원비도 다시 제 돈으로 돌려줄 겁니다. 제 친구도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큰 돈이 나가는 건데 생활이 정상적이겠어요? 친구라며?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 아니야? 그럼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으면 되는 걸 가지고 어디서 찬밥 떤밥 가리려 하는 거야?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나중에 자네가 더 성공해서 갚도록 하게. 지금은 우리 집안 형편이 더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 상황이 좋던 나쁘던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장인 어른께서 모든 걸 결정하실 권한은 없으신 거라고요. 장인 어른은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갑자기 제 멱살을 잡으시더니 큰소리 쳤다고 화를 내셨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런데 워낙 병실이 시끄러웠는지 장인의 목소리에 아내가 힘겹게 눈을 뜨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회복이 빠른 것 같아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아내의 충격적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의사는 사고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장인 장모님은 알아보고 있었지만 정작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음날 친구가 병실로 들어온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영숙 씨 몸은 좀 어때? 그래도 정신은 돌아오셨네. 우리 집에서도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 깨어나서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영숙이가 나를 못 알아봐. 장인 장모님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를 전혀 모르더라고. 여보?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지금 영숙 씨가 나한테 여보라고 그런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영숙 씨 남편이에요. 당신까지 왜 그래? 나 장보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금방 손님 내려주고 오겠다고 했었잖아. 내가 그런 것 하나 기억 못할까봐?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얘는 내 친구 광덕이잖아.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잠시 기억에 오류가 생긴 것뿐이야. 내 친구가 당신이 장보고 들어갈 때 집까지 태워주려 했었는데 괜찮다고 하길래 손님 내려주고 들어가던 도중에 사고를 목격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온 거야. 정말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 오늘 장모님께서 우리 딸 진영이 데려온다고 그랬어. 의사 선생님이 사고로 인한 기억 상실증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천천히 기억을 해내려 노력해봐. 아내의 말도 안 되는 한마디에 저와 친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의사는 기억에 혼돈이 생긴 것 같다며 사고 전의 기억들이 재배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너무 외부 자극을 주는 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선에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친구 강덕이가 저 대신 남편 역할을 해주는 게 심적 안정에 도움을 주면서 조금씩 기억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친구가 더 당황스러워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시려는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내치고 친구를 진짜 사이로 들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겐가? 내 딸이 자네를 보면서 긴장하고 있잖아.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심적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네가 내 딸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네. 장모님,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제 친구가 저 대신 남편 역할을 하라는 건가요? 안 될 거 뭐 있어? 내 딸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자네는 우리랑 남남처럼 생활해주길 바라네. 자네, 앞으로 우리가 진서방이라고 불러도 괜찮겠나? 이게 전부 우리 딸이 하루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니 받아줬으면 좋겠네. 이러다가 영영 기억이 안 돌아오면 큰일이잖아. 아버님,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제 친구 대신 남편 역할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듯 싶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어쩌면 영숙 씨한테 더 안 좋을지도 모르고요. 아무리 기억을 되살리겠다고 연기를 하는 거지만 나중에 기억이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내 딸은 영영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거네.
내 딸에게 불행을 안겨주면 자네의 마음은 편하겠나? 그러지 말고 병실에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 사위가 되어줬으면 좋겠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딸 영숙이 좀 살려주게. 장인 장모님은 친구에게 무조건 저 대신 남편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계셨어요. 아내의 기억이 하루빨리 회복이 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나 괴로웠고 하루라도 빨리 아내가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 당분간 저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네요. 멀리에서 지켜만 봐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답답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없는 빈 공간을 친구가 채워주면서 제가 있어야 할 위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만큼 저에게 오는 보람은 적었습니다. 분명 아내의 몸 상태는 좋아지고 있는데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는 제 친구를 살갑게 대해주시며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친구에 대한 마음이 고맙기도 하면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친구는 좋은 뜻에서 저 대신 남편 역할을 해주고 있었지만 너무 과분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언제까지 겪어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워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친구에게 처음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네요.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나도 모르게 너를 질투하고 있나 보다. 정작 나는 영숙이한테 다가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너는 내 아내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네. 미안하다. 전부 다 내 잘못 같아.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지금의 상황 나도 좋은 건 아니야. 내 아내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영숙 씨는 너에 대한 기억을 전혀 떠올리려 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기억이 멈춰버릴까봐 그게 더 걱정이더라고. 차라리 네가 조금씩 다가가는 건 어떨까? 저번에 함께 찍은 사진들 보여줬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잖아. 본인 기억만 고집하고 있고 정작 네가 남편이라는 증거물을 내밀면 경기를 일으키니 기억을 회복하려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둘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 않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정작 기억만 안 돌아오니까 나도 너무 힘들더라고. 나중엔 내가 누구의 아내인지 헷갈리게 될 정도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쯤에서 그만뒀으면 좋겠어. 점점 내 가정도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하다. 친구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제 아내의 기억을 되살려 주려다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까지 전부 잃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친구의 선택은 당연했었고 저도 더 이상 기다리는 게 힘이 들어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독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던 지난날의 추억들을 전부 다 보여줘도 기억을 해내지 못했던 아내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병실에 들어온 저를 보게 된 장인 장모는 난리를 치며 저를 병실 밖으로 내쫓으려 몸을 밀치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자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 보였는데, 자네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책임질 거야. 기억을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게. 장모님, 그게 말이 돼요? 영숙이는 제 아내라고요. 저와 결혼한 아내가 기억을 되살려 보겠다며 제 친구를 남편으로 앉혀서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더는 못하겠대요. 많은 것들을 잃고 있는 것 같아 결국 포기했다고요. 그런데 장모님은 제 친구를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능력 좋고 집안도 잘 사니까 이번 기회에 욕심 좀 부려보고 싶으세요? 장모님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한 집안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더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노력해서 꼭 아내의 기억을 되돌려 놓을 거예요. 그러니 연락드릴 때까지 병원은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뭐야? 내 딸 얼굴 보러 오는 거 가지고 자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가 옆에 있는 게 더 안전하겠다. 장인 장모님은 제가 아내의 병실에 들어온 걸 기분 나빠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직접 아내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뛰어들겠다는 말에 경악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 결국 병실 안에서 장인과 몸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장인 장모에게 난리를 치면서 화를 내니 당황스러우셨는지 뒷걸음질 치셨고 결국 제 의견을 따라 주셨네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하며 많은 것들을 시도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걱정이 많았어요. 의사도 생각보다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걱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몇 번이나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결국 기억을 되살리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네요.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아내는 기억을 되찾는 건 실패로 돌아갔고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를 아예 남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현실에 놓인 자신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한 사진들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법적으로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 우리 딸 진영이가 걱정되지도 않아? 요즘 그냥 방치되듯 장모님 품에서 키우고 있잖아. 예전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하며 헤쳐나갔다고.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한 걸음씩 밟아 나가는 걸로 하자. 싫다니까요. 제가 왜 그쪽이랑 함께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에게는 남편이 따로 있다고요. 빨리 제 남편 불러주세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니까요. 이런 사진 몇 장으로 제 기억을 조작하려 들지 마세요. 아내는 제가 남편이라는 걸 기억해내지 않으려 했고 제 친구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친구는 아내가 회복될 때까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저와 함께 한다는 자체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처가댁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언젠가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며 아내를 기다렸지만 그 기간이 1년을 지나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단 한 번만 기억해내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한 번조차 저에게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고 세월이 흐른 만큼 이런 현실이 서로에게 적응이 된 듯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기억을 되살리지 못했지만 저를 어쩔 수 없이 남편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어요. 감정 하나 없이 메마른 목소리로 저를 대해주었고 각자 따로 사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장인 장모는 제 인생도 불쌍하다며 혀를 차셨어요. 불쌍한 제 딸 진영이가 항상 눈에 밟혀 아내를 두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기억을 잃은 상태로 2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정밀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때 당시의 의료기술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치하지 못했던 문제가 20년이 지난 시점에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수술을 해도 정상적인 활동은 힘들 거라며 생명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거라는 진단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아내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걸 내려놓은 듯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게 되었고 저를 남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리를 두며 생활했던 딸 진영이와도 많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결국 머릿속에서 자라고 있던 종양이 뇌신경을 누르면서 쇼크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한 20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만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죠.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가족을 위해 많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뒤이어 장인 장모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제 딸 진영이도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을 했고 저는 한국에서 좋은 추억은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에 풀칠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려 했는데 뜻한 거와 반대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버는 돈은 진영이가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도 많이 늙게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딸 진영이한테 전화가 왔고 제 친구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저를 배려해 부친이 작고하셨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부친의 장례에 참석해야 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몰래 깜짝 귀국해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고 결제해야 될 금액을 제가 전부 지불한 다음
친구의 얼굴을 보려 하는데 너무 늦은 새벽 시간이라서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진영이가 옆에서 일손을 거들어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장례식장을 두리번거리던 도중 유족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두워진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새우잠을 자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다가간 순간 충격적이게도 20년 전에 잿가루로 사라진 아내의 모습이었고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진영아, 어쩜 너희 엄마랑 똑 닮았니? 순간적으로 너희 엄마가 살아 돌아온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런데 왜 이곳에서 흐느끼고 있었던 거야? 강덕이 삼촌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여기에 있어?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안 온 거야?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오시기 전에 다른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겨우 정신 붙잡고 있었어요. 삼촌 가족분들은 전부 돌아가신 상태라 저 혼자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네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금방 돌아오신다고 했었거든요. 제 입으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삼촌에게 직접 상황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의 상황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 사이 친구가 장례식장으로 돌아왔고 유족실에 제 딸만 있을 줄 알았는지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고개만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길래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고 정적이 흐르는 사이 진영이가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길래 친구에게 무엇 때문에 제 딸이 이렇게까지 오열하는 건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입을 열었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의 얼굴에 주먹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너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미안하다. 하나뿐인 내 친구인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할 말이 없다. 설마 했는데 생각했던 게 진실이 될지 몰랐어. 진용아, 이놈이 지금 나 놀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야 임마, 아무리 그래도 지금 너희 부친 장례식장에서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되지. 이거 받아. 내가 전부 조사한 거야. 잠깐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증거물이야. 믿기 어렵겠지만 그 서류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모든 건 확실한 게 좋을 것 같아 검사한 결과 진영이는 내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밝힌다는 건 모두에게 불행이겠지만 그동안 나도 너무 괴로웠다고. 영숙이가 기억을 잃었다지만 네가 아닌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죄책감이 들었고 잠깐 튀었던 불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 그때의 사고는 내가 말한 게 진실이 아니야. 영숙이는 장을 보고 우리 둘만 알고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그런데 너무 깊게 와버린 것 같아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려 그만하자고 얘기했지. 영숙이는 너랑 이혼하고 나한테 오겠다며 등을 돌리려는 나를 쫓아오다가 사고가 나버린 거야. 나는 그때부터 너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데 진영이만큼은 내 딸이 아니길 바랬어. 하지만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내 딸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지. 하지만 마지막 남은 너의 행복마저
빼앗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얼마 전에 그동안 내가 느끼고 있던 감정이 진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진영이와 나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내 딸이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보관해뒀다고 생각한 서류를 90이 넘은 우리 아버지가 발견하게 되었지. 그리고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를 내 아내가 보게 된 거야. 이제 와서 너한테 알리게 돼서 미안하다, 친구야. 친구는 제 아내와 과거에 바람이 난 상태였고 그 결과로 진영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른 채 나이 70 먹을 때까지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면서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게 전부 제 탓인 것 마냥 죄책감을 느끼며 인생을 살았는데 거짓에 속아 살았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개켜를 쏟아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친구놈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폐암이 왔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용서를 빌고 있었네요. 하지만 저는 친구놈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한평생 살아왔던 인생이 모두 헛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해외로 다시 돌아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정신적인 충격에서 오랜 시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진영이도 많이 힘든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허비한 제 인생을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언제나 가정의 행복만 가득하시고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